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원유 관련된 섹터에서 해운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해운주의 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금일부터 해서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운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존재하죠. 뭐 대한해운이나 또 흥하해운 또 HMM 같은 이 해운 관련된 종목들을 현재 보게 되면 재차 다시금 주가가 상승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했던 대로 원유 섹터에서 이제 해운주로 조금씩 수급이 이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 자체는 현재 뭐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게 강하게 터진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 원유 재고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3거래일가량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업황의 약세에 따라서 흥구석유 주가도 이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반전될 수 있는 포인트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이렇게 유가도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재 모습 자체는 결국에는 공급적인 문제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유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흥구석유도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가와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일 주가의 하방 모멘텀이 이렇게 받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세도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가 흐름세를 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앞서서도 확인을 했지만 오펙 플러스가 이 공급을 증산할 것이다, 뭐 원유에 대한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자 이러한 부분이 이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가 상승했던 시기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전쟁 리스크가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도 유가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도 이런 패턴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게 바로 공급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반전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5월 8일 시간이 23시 30분에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 이슈에서 공급이 낮아졌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전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봤을 때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11월 대선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다시금 한 번씩 재차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란 옆에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은 대표적인 산유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의 상승 모멘텀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급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가능성에 대한 측면이 존재한다. 공급이 감소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유동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장 때도 유동성이 이 원유 섹터에, 이 원유 원자재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가를 상승시켰던 원인이었는데 이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유동성이 원유 섹터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자재 시장인 원유 섹터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요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와 주었습니다. 49.1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 평균치를 좀 따져보게 되면 49.5
해서 7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자 지수도 보게 되면 이 3월 31일과 4월 30일 날 나왔던 기준 지표가 모두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확장에 대한 국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유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건데, 하나는 공급적인 부분, 여기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있겠고,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수요적인 부분, 제조업 지표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공급. 유동성 공급은 금리 인하와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기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 가는 구간에서 유가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흥구석유의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선입니다. 주봉의 11선. 제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했던 만큼 주가도 주봉의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이탈 없는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11선에서 아래꼬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5일선을 우리가 돌파하는 모습을 포인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결국에 설명을 드렸던 대선 전에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하거나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건데, 이 전쟁 리스크 부각시키면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흥구석유 주가는 당연히 강한 직접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도 순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5일선, 이 주봉의 5일선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전고점 구간을 트라이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유동성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유동성 공급은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계속해서 뿌려지면서 기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은 어쨌든 뭐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50을 넘는 수치를 2연속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에 또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도 추가적인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흥구석유 주가까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짚어드린 점이 모두 정세적인 측면인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